안녕하세요. 저는 지수쿨에서 초등교육과정을 가르치는 백구팀의 구자경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이전에 초등교육과정에 대해서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초등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들어가기 전에 저희 백구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백구팀은 백세 선생님과 저 구자경이 팀을 이뤄서 초등교육과정을 함께 가르칩니다. 백세 선생님께서는 국영수, 과학 같은 주지교과를 가르치시고 저 구자경은 예체능과 도덕, 사회를 가르치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초과정 학습에 필요한 것이 4가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교육론, 그 다음에 지도서 총론과 강론이 우리가 초등교육과정 공부할 때 이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1, 2, 3, 이 3개는 우리가 1, 2월달 기본 이론반 강의할 때 얘네 나가게 돼요. 진도를. 그 다음에 이제 지도서 강론은 3월부터 이어지는 강론반에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2015년에 나온 것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2015 개정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는 걸 쉽게 말했을 때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이 과목은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이거든요. 그걸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과목마다 나와요. 근데 모든 과목이 다음과 같은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국어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국어에 2015 개정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딱 펴면 맨 처음에 성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국가가 생각하는 국가의 성격이 서술되어져 있어요. 국어과는 이런 교과다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목표가 나와요. 그래서 국가가 생각하는 국가의 목표가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국어 사용 능력을 키워줘라.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나온 건 내용체계 및 성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체계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울 내용을 표 하나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게 내용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취 기준은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울 내용을 문장으로 서술한 거예요. 그게 성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가 쭉 서술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쪽은.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이 나와요. 그러니까 국가 교수학습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국어 수업하실 때 유념해야 될 사항들이 항목별로 쭉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1항, 2항, 3항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평가의 방향이 나오는데요. 이제 국어과 평가할 때, 그러니까 학생들의 평가를 할 때 유념해야 될 사항이 또 쭉 나와요. 1, 2, 3, 4항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가수준 교육과정입니다. 우리가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좀 딱딱해요, 내용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그냥 암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걸 그냥 우리가 문장체로 혹은 키워드를 암기하는 게 이제 국가수준 교육과정 공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과교육론이 있습니다. 교과교육론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했을 때 이런 것들을 다뤄주는 게 교과교육론이에요. 각 과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자 이론이라던가 각 과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업 모형을 다뤄주는 게 교과교육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과목으로 백 선생님께서 수학을 나가실 거예요. 근데 그 수학에서 뭐 다뤄준 학자들, 스캠프, 바닐레, DNS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과교육론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각 과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업 모형 있죠. 이런 것들도 다 교과교육론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별 지도서 총론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지도서 총론이라는 거는 그 안에 교육과정과 교과교육론으로 이루어져 있는 파트예요. 우선 지도서 총론에 대해서 깊이 설명하기 전에 지도서 총론과 지도서 강론이 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지도서를 보시면은 이게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저희 초등학교 미술 동아출판 지도서입니다. 3, 4학년. 근데 이런 이제 지도서를 그냥 무심히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은 지도서 안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지도 총론과 지도서 강론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도 총론이라는 건 뭐냐? 지도서를 처음에 이렇게 펴보면 한 3, 40페이지 정도 되는 줄글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가서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지도서 처음에 이렇게 40페이지 정도 되는 줄글 부분인데 그건 선생님들 보시라고 나온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지도 총론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참고 삼아서 읽어보시라고 나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얼핏 생각이 나죠. 아, 지도서를 봤을 때 그래 앞에 그 40페이지 정도 되는 줄글 부분이 있었어. 그게 지도서 총론이에요. 그럼 지도서 강론이라는 건 뭐냐? 이게 지도서 강론입니다. 여러분이 지도서 흔히 연상하는 게 이 페이지죠. 그러니까 교과서 한 페이지가 이렇게 스캔되어져 있고 이 페이지에 관련한 수업 내용과 뭐 수업 과정 같은 것들이 이렇게 줄글로 나와 있는 이게 지도서 강론입니다. 그래서 지도서 총론과 지도서 강론이라는 게 뭔지 개념을 잡으셨죠? 강론은 쉽게 말하면 교과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강론이라고 얘기할 때 그 특수 선생님들과 초등 선생님들이 의미하는 바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특수 선생님들에서 강론을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 장애를 유형별로 이렇게 나눠서 좀 더 깊게 서술한 거를 강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초등에서는 강론 이렇게 얘기하면 그 강론이라는 건 뭐냐? 교과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근데 먼저 총론은요, 그 안에서 또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총론은 줄거리인 거잖아요. 근데 그 총론본을 딱 펴면 맨 처음에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은 총론을 폈을 때 처음에 나와 있는 그 국가수준 교육과정 내용이 낯설지가 않게 좀 중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도총론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교과교육론이 나와요. 방금 얘기했던 교과교육론. 즉 지도서 총론은 얘네 둘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은 교과교육론 내용은 굉장히 방대해요. 그러니까 교과교육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런 거 서점에 가면은 교수님들이 자기 이름 걸고 한 권씩 다 내신 책, 그런 책들이 실은 교과 교육론이에요. 뭐 사회과 교육의 이해, 뭐 초등 체육 교육의 이해,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이 다 교과 교육론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너무 뭐 수십 건, 수백 건 되다 보니까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도서 총론에서는요, 교과 교육론 중에 요즘 가장 유행하는 이론들을 집어넣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론들을 이제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 교육론을 공부한다 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을 볼 게 아니라 지도서 총론에 있는 교과 교육론을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교과 교육론만으로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외에 우리가 좀 보충해서 시중에 있는 교과 교육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이 백구팀의 기본 일반 교재를 만들 때 그걸 감안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서 총론에 있는 교과교육론을 우선 집어넣고 그 외에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과교육론을 시중에서 저희가 잡아서 요약해서 집어넣었으니까 그냥 교재를 보시면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1, 2월달 강의에서 다루는 교재는 요 3개의 내용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도서 강론은 말씀을 아까 드렸다시피 교과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 같은 경우에 높이 뛰기의 바른 자세, 뭐 멀리 뛰기의 바른 자세, 뭐 씨름의 기술 이런 것들이 강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악 같은 경우는 뭐 남도민요의 특징, 동부민요의 특징, 뭐 주요 삼음 이런 것들이 강론이에요. 미술 같은 경우는 판화, 서예 이런 것들이 강론입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은 3월부터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 8개년 초과정 내용 출제 교과를 한번 볼게요. 최근 8개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분석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2013학년도부터 최근에 출제됐던 2020학년도까지 분석을 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요, 그러니까 2013학년도 이전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때 객관식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1차를 객관식으로 보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은 서답형이죠. 서답형이라는 거 하면 아시겠지만 한두 단어, 한두 문장을 쓰는 거예요. 답으로. 그래서 서답형 시대부터 분석을 한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8년 내내 출제됐던 교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회국어입니다. 사회국어 같은 경우는 매년 출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회국어는 반드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국어를 매년 이제 출제했으니까 공부해 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과학이 의외로 또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6회니까 과학도 굉장히 출전율이 높은 교과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실은 3, 4, 5회에서 뭐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나와 있지만 실은 비슷한 느낌이죠. 골고루 이 과목들은 출제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출제가 안 된 교과가 영어입니다. 영어가 우리 초등 선생님들 되게 어려워하는 교과거든요. 근데 이게 다행스럽게도 영어는 잘 출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출제가 되어져 있고, 이거 외에 또 교과가 있어요. 초등에 어떤 교과가 있냐면 통합교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묶어서 통합교과라고 얘기하는데 통합교과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하지만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강의에서 짧게나마 요약해서 통합교과를 가르칩니다. 통합교과는 제가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특수선생님들한테 출제가 전혀 안 된 초과정 과목이 또 뭐가 있냐면 총론과 창의적 체험활동이에요. 총론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지도서 총론이 아닙니다. 우리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총론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교육과정 짤 때 유념해야 될 사항을 총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짤 때 유념할 사항을 총체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름도 총론이라고 붙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주로 어떤 내용 다루냐면 교육과정 짤 때 유념할 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간 수업 주수라던가 과목별 수업 시수 이런 것들을 다뤄주는 파트 있어요. 그 총론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건 특수선생님 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하지만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백 선생님께서 또 강의를 짧게나마 하십니다. 어쨌든 이런 과목에 지금 각각의 출제 확률을 보여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두도록 하시고 실은 아시겠지만 특수선생님들이 푸는 시험지에 저희 초등교육과정 문제는 실은 4문제가 나와요. 4문제가 나오는데 8년을 분석했다 그러니까 48에 32 하면은 실은 얘네 다 더했을 때 32회가 나와야 되거든요. 하지만 32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문제 하나에는 소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 안에는 소문제 1, 소문제 2, 소문제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 초등의 순수한 4개 문제 외에도 선생님들 특수 문제에 소문제로 들어가 있는 그런 초등 문제까지 제가 계산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푸는 문제 중에서 문제 하나에 소문제 1번은 특수문제, 소문제 2번도 특수문제, 하지만 소문제 3번째는 초등교육까지 알아볼 수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도 요즘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횟수까지 다 감안해서 집어넣었으니까 참고를 해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어쨌든 최근 8개년 초과정 내용 출제 교과를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초등교육과정 너무 등한시하면 합격이 힘들다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저희 백구TV 연간 강의 계획입니다. 이 연간 강의 계획을 들으시고 이어서 백 선생님께서 이제 기본 이론반, 1년달 기본 이론반에 대한 OT를 잠깐 하실 거예요. 그 5분 정도 되는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전반적인 연간 강의 계획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1, 2월 달은 기본 이론반입니다. 기본 이론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지도 총론, 즉 교과 교육론 내용을 나가게 돼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 강의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 강의가 제일 어렵고 뒤에서부터는 그나마 수월해요. 왜냐면은 3월부터는 강론반이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강론반은 교과서 내용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커리큘럼 자체는 길어 보이지만 막상 내용은 훨씬 쉬워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맨 처음 시작하는 이제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버겁죠. 문장, 단어. 외워도 실은 내 전공이 아니잖아요. 초등교육과정 선생님들한테. 돌아서면 잊어먹고 돌아서면 잊어먹고 그래도 1, 2월 달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은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의논한 그 결과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 초수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요, 1, 2월 달에는 초등교육과정과 이제 특수 그 공부하는 비율을 특수 6, 초등교육과정 4, 그래서 6대 4 정도로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실은 초수생이 좀 듣기에는 많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4의 비율로 초등을 공부한단 말이야. 하지만 그 4의 비율로 하지 않으면 1, 2월 달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재수, 삼수 하신 분들은 이 비율이 좀 더 조정이 되겠죠. 초등 쪽이 좀 더 뭐 낮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초수생 선생님들은 6대 4 정도의 비율로 이제 초등교육과정을 공부를 해주도록 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혹은 3시간을 잡아서 계속 반복을 해주지 않으면 돌아서면은 잊어먹는 게 이제 이 초등교육과정 처음에 공부하는 기본 이론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반복 학습 절대 놓지 않고 2-3시간씩 되풀이하는 그런 학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 4, 5월 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 4, 5월 달은 보시면은요, 이제 지도서 강론, 즉 교과서 내용입니다. 자, 교과서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쉽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과서 내용이라면 양이 실은 많은 거거든요. 국어, 수학 같은 경우 교과서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교과서가
1회부터 6학년까지 배우는 교과다 보니까 학기 감안하면 국어 12권, 수학 12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강론 내용 공부한다면 교과서 내용 공부한다면 24권이잖아요. 국어 수학만 해도. 과학 막 사회 붙고 거기다가 예체능은요 검정지도서예요. 그러니까 예체능은 교과서 다 합치면 50권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공부한다는 게 실은 기본적으로 내용은 쉽지만 양이 많은 게 이제 강론반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중요한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 프린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발송을 할 텐데요. 그 요약 프린트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요약 프린트를 제본을 해요, 저희가. 그래서 제본을 해서 주차별로 배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선생님들이 받아보실 수 있게 배송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게 프린트 많이 뽑는 게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여기에서 다루는 요약 프린트들이 다 저희가 제본을 해서 2주에 한 번씩 나가니까 우리 어릴 때 이게 시험지 받아서 집에서 공부했던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학습지 받아서 공부했던 기억들. 그런 기억처럼 이제 받아서 그냥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는 프린트가 양이 우선은 많다고 했었잖아요. 내용 자체는 쉽지만, 이 양이 많은 걸 처음부터 막 이렇게 빡빡하게 손으로 글씨 쓰면서 외운다고 하면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백 선생님과 저가 이제 의논한 결과 그냥 눈으로 계속 읽어가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눈으로 읽어서 그냥 단어들이 좀 익숙해지게 하는 거. 요즘에는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익숙해진 단어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는 그런 식의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은 더 유리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빡빡하게 막 갱지 써가면서 공부하기보다는 눈으로 읽어가면서 실은 상세히 수준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여기 애들이 배우는 교과서 내용이다 보니까 눈으로 읽어가면서 내 눈에 걸리는 단어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만 체크하고 가는 그런 공부법이 실은 여기서는 더 적절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 4, 5월 달에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마무리를 하시면요. 그 다음에 7, 8월 달에는 문제풀이반이 이제 나옵니다.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연습 문제지를 이제 시중에 발매를 했어요. 연습 문제집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연습 문제집을 내지 않고 여기 나와 있다시피 문제를 만들어서 저희가 제본을 해서 2주에 한 번씩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실은 더 편해지셨을 거예요. 집에서 받아서 그냥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7, 8달 문제풀이반에서는 1, 2월 달과 그 다음에 3, 4, 5월 달에 공부했던 기본반과 강론반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단권화반 같은 거를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결국은 이 문제풀이반 안에 단권화반의 내용이 녹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을 뽑아서 그거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알려드리고 문제 풀고 막 이런 식의 방식으로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풀이반은 우리 단권화반이 녹아있는 문제를 푸는 반이다. 문제는 그냥 배송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입니다. 3회, 우리가 3회 동안 파이널 모의고사를 보면서 초과정 이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문제들을 풀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3일에 끝내는 파이널 특강입니다. 3일에 끝내는 파이널 특강 같은 경우는 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초등교육과정 공부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도대체 3일에 끝낼 수가 없는 양입니다. 그래도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면 정말 중요 키워드만 한 번씩 쫙 얘기해 주는 강의거든요. 중요 키워드만 얘기를 해줘도 거기서 걸릴 확률이 높은 것들만 저희가 선별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지고 많이 보시는 게 이 강의입니다. 하지만 보통 이 강의에만 의존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그 공부 패턴이라는 게 결국 1월 달에 너무 열심히 해서 지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3, 4, 5월 달에는 강론을 잘 하지를 못해요. 그냥 도서관에 가서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눕지만 결국은 초과정은 공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죠. 이렇게 3, 4, 5월 달 양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갔는데 이제 7, 8월 달쯤에 되면은 지금까지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교재 펴보기도 무서워요. 이쯤 되면. 그러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뭐 지금 아는 게 없는데 모의고사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솔직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강의 하나에만 그냥 올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희망을 걸고. 하지만 이 강의만 들어서는 높은 점수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제대로 받기가 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1년 커리큘럼을 충실히 따라오시고 마지막으로 그냥 한번 되새김질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수 선생님들은 패키지를 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패키지를 끊었으면은 저희를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1, 2월 달에 힘들더라도 2-3시간씩 보고 3, 4, 5월 달에 눈으로 계속 읽고 그 다음에 7, 8월 때 문제 풀면서 중요한 단어 우리가 하나씩 다 암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하고 파이널 특강에서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은 그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요 강의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커리큘럼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지만은 않아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은 이번에는 노련이 현장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강의로 100%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은 이 전자칠판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편집 기술을 통해서 더 많은 자료를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이해를 돕되 실은 시수는 저희가 좀 줄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수를 줄여서 좀 더 압축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1년을 충실히 따라오시면은 높은 점수 받고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1, 2월 달에 기본 이론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은 백 선생님께서 이제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5분에 해당하는 그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